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반복되는 작업이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간단하게 할 때 사용을 하죠. 요즘에 공연 티켓 예매 때문에 뉴스에 자주 나오죠.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총점을 구하는데요. 총점을 매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업을 매크로로 만들어 놨다가 이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총점이 계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식도 할 수 있고요. 서식 지정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필드명을 채우기를 누르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요 두 개가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우기는 나오지 않지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지워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은 총점을 누르시면 총점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여러 번 아무리 많이 해도 반복되는 작업을 쉽게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함수나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셀 서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순서는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E4부터 E12 영역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되어 있고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 섬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계를 구하는데요. 섬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라 이 뜻이고요. 개발 도구에 사회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양식 컨트롤의 단추 삽입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단추 삽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단추는 A의 15번부터 B의 16번 영역에 삽입하면 되겠네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개발 도구에 삽입에 단추를 해야 되는데 이 개발 도구가 없는 분도 계시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파일에 들어가시면요. 맨 밑에 옵션에 들어가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발 도구가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온 거고요.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삽입에 단추 선택하시고요. 눌렀죠? 네.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면 A의 15번부터죠. 그죠? A의 15번 근처에 가시면요. 네. 들어가실 때 Alt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요. Alt 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합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라고 하시고요. 네. 자, 기록하시면 되는데요. 기록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 그 작업되는 내용이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하시고요. 네, 매크로 이름은 합계 한 번 더 물어보죠. 그죠? 네, 똑같이 합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자, 먼저 합계를 클릭하시고요. 합계는 sum 함수를 사용하라 했으니까 홈에 자동 합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수식에 자동 합계 하셔도 되겠죠. 어떤 걸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누르시면 자동 합계가 되죠. 그죠? 합계 말고 평균이라는 거 아시려면은 예, 제목 드롭다운 화살표 누르셔가지고요. 평균 하시면 되고요. 합계니까 합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합계 구했으면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요. 예, 다른 데 클릭하시고 예. 자, 끝났습니다. 기록은. 그러면 반드시 기록을 했으면 기록 중지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매크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발 도구에 들어가셔. 조금 전에 이게 기록 중지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기록 중지가 있죠. 기록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기록 중지를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누르시고요. 예, 합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우고 이 단추를 누르면 합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단추 이름을 텍스트를 합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를 합계로 하려면은 이 단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텍스트 편집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우시고요. 딜리트 키 누르고 지우시고 합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시고요. 네, 이러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네, 지우시고 합계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A3부터 F3 영역에 걸골색, 표준색 노랑, 채우기색, 표준색 빨강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되어 있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에 생성하러 되어 있죠. 그죠?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개발 도구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고요. 이번에는 도형의 빗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는 개발 도구에 있는 거 단추를 사유하고요. 또 하나는 도형에 있는 걸 사유하는데 도형은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빗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서식이고요. 요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은 사유에 있죠. 사유에 들어가시면 도형이 있는데요. 자, 빗면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액자가 있습니다. 요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빗면이니까 빗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은 아래쪽에 툴팁이 나타나죠. 빗면이라고 그죠? 예, 그거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Alt키 누르시고요. D에 15부터 E에 16번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놓으시고요. Alt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단추했을 때는 바로 매크로 지정하는 게 나왔죠. 이번에는 우클릭해서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요. 매크로 지정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서식.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기록 하시면 되겠죠. 바로 기록 누르시고요. 네, 똑같이 서식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럭 설정하시고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홈에 채우기 색은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그 다음에 글꼴색은 노란색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채우기 색, 그러니까 배경색하고 글꼴색 두 가지를 했는데요. 보통 한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나오면 두 가지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나오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죠? 다 됐으면 반드시 뭐 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를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좀 다 했죠?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기록 중지 누르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테스트 해볼 텐데요. 합계는 지웠다가 다시 누르면 생성될 거고요. 얘는 서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홈에 들어가서 서식을 얘는 채우기 없음에 글꼴색은 자동이었죠. 자,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실행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에 나와 있죠.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선택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또 합계를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블럭 설정한 상태에서 매크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합계를 누르면은 합계가 실행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서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텍스트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죠. 자,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를 서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텍스트 편집 있죠. 그죠? 텍스트 편집 누르셔가지고요. 서식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운데 있는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완전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합계를 sum 함수가 아닌 theSam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잘 만들었지만 얘를 바꾸고 싶다. theSam이라는 매크로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매크로를 어떻게 삭제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 단추만 삭제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추 삭제하는 것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잘라내기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크로를 삭제하실 때는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 매크로를 누르시면요. 자,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가 나오죠. 그죠? 합계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셔야 이렇게 완전히 매크로를 삭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똑같이 얘는 단추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누르시고요. 예, 여기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도형을 이제 기록해서 만들어 갖고 도형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걸 합계라고 할게요. 합계 2라고 할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네, 기록하겠습니다. 합계 2 확인하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 도형을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합계죠. 합계. 지금 합계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상관없이 무시하고 그대로 동호 쓰시고요. 계산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언어 더하기 수리 더하기 과탐 엔터 치고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반드시 끌어주셔야 되겠죠. 네, 끌어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이 끝났다면 반드시 뭐해라? 그렇죠. 개발 도구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록 중지를 누르셔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눌렀죠? 예, 그럼 끝난 겁니다. 얘 누르시면은 자, 지우시고요. 얘 누르면 합계가 실행되죠. 그 대신에 합계를 눌러보시면은 계산식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추 크기를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우클릭 누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절점이 나타나면 조절점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이렇게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 칸 내려와야 되네요. 그죠? 그럼 똑같이 마우스 모양이 이 모양일 때 테두리에 가져가시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당겨야 이게 칸에 딱딱 맞게 셀에 딱딱 맞게 들어갑니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름 바꾸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해 갖고 합계 2라고 칠까요? 합계 2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납니다. 매크로에서 실행 버튼 같은 경우는 단추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보통 단추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둥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빗면, 직사각형, 웃는 얼굴, 나머지 이제 한두 문제씩 나오는데요. 웃는 얼굴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직사각형도 간혹 나오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빗면, 요거 많이 나옵니다. 빗면. 빗면하고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액자가 있죠. 액자. 조금 전에 했던 웃는 얼굴 이거는 텍스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입력하는 곳이 없죠. 입력해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잘 안 나오고요. 요게 없음입니다. 없음 기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배지라든지 여기 십자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나오는 것들은 뭐 단추부터 시작해서 단추는 여기 있는 건 아니죠. 단추만 개발 도구에 있죠. 그죠? 개발 도구에 삽입에 첫 번째 있는 게 단추죠. 다른 거하고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추 하나, 나머지 오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실행에 이제 계산식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보통 서식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계산식은 sum 함수나 average 함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sum 함수 대신에 직접 이제 드셈이라는 연산자를 써서 사용하는 게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따기 영어가 학계라고 하면 학계 계산식에 수학 따기 영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sum 같은 경우는 sum 수학부터 영어까지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계 구하는 거는 같은 건데 얘는 함수를 써서 합계를 구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연산자 덧셈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함수를 이용해서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이때까지 나왔고요. 계산식은 주로 이제 합계에 의한 덧셈에 대한 계산식도 나오지만 뭐 그거 말고도 뭐 덧셈과 뺄셈이 섞여서 나온다든지 나눗셈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문제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지 나와 있는 대로 계산식을 등호부터 쓰고 계산식을 이어서 쓰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식 문제인데요. 이거는 계산식 문제고요. 여기는 이제 서식 문제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채우기 색입니다. 채우기 색이 이제 표준색, 노랑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채우기 색이죠. 밑에 이게 표준색인데 이 중에서 나옵니다. 이게 빨간색이고요. 진한 빨간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죠. 그런 거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연한 녹색도 가끔씩 나오고요. 녹색이고요. 얘는 연한 파란색 이런 거 따라 두셔야 되겠습니다. 노란색 많이 나오고요. 여기 채우기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글꼴색이 요거죠. 그죠? 글꼴색도 표준색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색이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요. 배경색은 채우기 색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경색을 넣을 때 채우기에 들어가면 여기 배경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채우기 색이나 배경색이나 같은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하는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게 표준색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넣던 홈에서 여기서 넣던 어차피 여기도 채우기 색이 내가 배경색으로 해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쉼표 스타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쉼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천 단위 구분 기호 할 때 쓰죠. 이렇게 이제 숫자가 있다고 치면 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쉼표 스타일 있죠. 그죠? 요거 쉼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툴팁에 이거 누르시면은 쉼표 스타일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통화 스타일이 나옵니다. 통화 스타일이 나오면은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시면 통화가 있습니다. 요거 통화 쓰시면 됩니다. 얘는 통화가 되긴 하는데 얘는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아니고요. 통화니까 통화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붙어 나오죠. 그죠? 통화 기호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화하고 회계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통화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셀 스타일이 많이 나옵니다. 셀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셀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좀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강조색 4 요거 많이 나오고요. 또 강조색 6 요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요거 선택하셔 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나오긴 하는데요. 요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몇 개의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는 잘 알죠, 그죠? 홈에 들어가서 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누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건 너무 간단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